드릴게요. 오늘 호스트를 맡은 ABO 정연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님 오늘 미팅 주제 보셨어요? 옵티미스트예요. 진짜 겨울철 필수템, 요즘 날씨 진짜 필수템이거든요. 가습기 왜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가습기를 굳이 가습기를 써야 될까? 그냥 빨래 돌려놓고 건조에 그냥 빨래대 널어서 건조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가습기 이 제품 나오고 나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가습기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습기는 우리 집에 있는 습도 관리만 해주는 제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전자기기가 아니라 날씨가 건조해지고 우리가 난방기구를 틀면 집안 온도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럼 건조해지면 숨은 곳곳에 있는 먼지들이 날아다닌대요. 내 눈에 안 보이는 먼지들이 날라서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고요. 눈 점막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피부에도 건조해지면서 피부 알레르기나 이런 피부염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안전하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전자기기가 바로 가습기거든요. 그러고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조하면 코가 마르고 코 호흡이 안 되니까 계속 자면은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는데 이게 습도가 유지가 잘 되고 좋은 습도 관리를 하고 있으면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있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습기가 요번에 아메이가 진짜 아메이한 제품이에요. 진짜 믿고 쓰는 아메이 제품이잖아요. 그 가습기를 우선은 어떻게 이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 가습기가 다른 가습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술쇼를 보여주실 리더님이신데요. 이 리더님은 묵직하게 빠르게 움직이신 리더님이세요. 저는 이 리더님 볼 때마다 어, 미팅장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진짜 빠르게 움직이시는구나. 진짜 비전을 진짜 제대로 보셨구나. 라는 느낌을 딱 물에다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님 모실 때 전 진짜 큰 별박수로 모실 건데요. 김동한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20대 ABO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데모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추워지면서 이제 많이 건조해졌는데, 이 건조한 날씨에 맞춰서 우리 아메이에서는 또 한 개를 엄청난 거를 만들어뒀습니다. 그게 바로 가습기인데 이름은 옵티미스트인데요. 제가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기 앞서 저 기본적인 조금 정보를 설명을 드리자면 가습기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세 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기화식, 두 번째는 가열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음파식. 근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습기는 우리 막 이렇게 그 뭉게구름처럼 막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 기화식이 아니라 초음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메이에서는 기화식으로 작동하는 오피미스트를 만들어줬는데요. 왜 기화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어, 하겠습니다.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좀 바꿀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왜 안 보이는 거지? 네.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 앞서 이게 이제 옵티미스트라는 가습기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네. 네. 이게 정면에서 보는 가습기 본체고요. 그 다음에 이 본체랑 이제 밑에 물바지가 있고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이게 필터거든요. 필터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빨래 하듯이 이거를 빨아서 말려서 또 쓰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제품의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특징을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네, 보면은 팬이 보이잖아요.
그 팬 위에 우리가 이스프링 정수기에 들어가 있는 UV 램프 비슷한 램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받아놓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세균이 번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UV 램프가 송풍구랑 이 물을 계속 이제 소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우리가 왜 아메이에서는 기화식을 선택을 했냐면요. 0.2 나노미터 단위의 물 분자로 우리의 수분을 이렇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0.2 나노미터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실 수 있는데 0.2 나노미터의 단위의 크기는 우리가 세균들이 올라타지 못하는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어, 3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적은 단위로, 초미세 단위로 해가지고 수분을 충족시켜 주는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육안으로 조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물바디에 먼저 자, 미리 떠난 이 물을 좀 받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눈금이 나와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이게 눈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적정 용량에 따라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필터랑 이거를 먼저 끼시고, 자, 이 전에 뭐를 할 거냐면요. 이 투명색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 방에서 몰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트릴라이트를 좋아하니까 초록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 이거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이거를 한번 희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충분히 지금 육안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보시면은 자, 휴지가 어디 갔지? 휴지, 키친판. 이거를 먼저 우리 작동시키기 전에 적셔 볼게요. 어? 이게 연두색으로 하니까 색깔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또 바로 변했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적시 보면은 우리 이렇게 빨간색이 휴지 묻잖아요. 자, 이게 이제 젖는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필터를 착용을 하고 딱 가운데 센터에 맞고 이제 간단합니다. 이걸 끼우시고 이거를 그대로 정면에 딱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면은 전원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원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작동이 되는데요. 우리가 수분을 원하는 이 정도의 수분으로 맞춰놓으면은 오토로 얘가 자동으로 그 수분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볼 거는 지금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작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휴지에다가 이렇게 대보겠습니다. 한 30초만 대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 정도면 되는데, 보시면은 바람이 지금 흩날리잖아요. 보이시나요? 지금 바람이 계속 펄럭펄럭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 바람이 불고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보시면은 젖은 것도 없어요. 젖은 것도 없고요. 빨간색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게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정말 초미세 분자 단위로 물을 쪼개서 내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습기를 틀었을 때 방안이 너무 습해가지고 곰팡이가 생긴다거나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어, 이렇게 형성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우리 아메이에서는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모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뒤에 자세하게 우리 잘생기신 이승민 리더님이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그거를 설명을 또 들어보시면서 이거를 또 상상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가습기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태 되게 영롱하지 않나요? 저 저거 처음 받았을 때 저게 어떻게 가습기지? 이거 그냥 인테리어 용품을 써도 괜찮은데? 우리 청정기 옆에다 인테리어 용품 같이 써놔도 괜찮은데? 약간 이런 볼 정도로 자태가 되게 영롱했거든요. 그리고 가습기를 딱 썼을 때 다들 가습기에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주변이 눅눅해져요라고 하는 거를 많이들 말씀하세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키친타올에 빨간 색깔 물감도 안 나올 뿐더러 수분이 보이셨나요? 그 키친타올 젖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제가 회사에서도 가습기를 쓸 때 가장 불편했던 게 회사 테이블에다가 가습기를 놓으면요. 주변에 있는 종이들이 다 눅눅해요. 다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약간 축축함이 젖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습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나도 쓰기 편해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완전히 깔끔하게 없애준 가습기다 보니까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메이가 진짜 아메이한 그런 제품이어서 진짜 믿고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신 이 가습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리더님이세요. 이분도 2030 리더님이신데요. 진짜 잘생기셨습니다. 그러고 2030에서 약간 예수님이라는 별명이 있으세요. 되게 지금 헤어스타일이 좀 기시기도 하셨고 파마를 하셔가지고 예수님 같다라는 별명을 지금 가지고 계시긴 하는데 그 정도로 근데 성품도 예수님 같으십니다. 되게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리더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 리더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 잘생기신 이승민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ABO 이승민입니다. 제가 화면 먼저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네. 이전에 지금 김동완 리더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는 이거 가습기 자체를 사실은 잘 몰랐었거든요. 옛날에 뭐 가습기 하면은 병원 같은 데 가거나, 이렇게 할머니 댁에 가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뿌연 연기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많이 보긴 했는데, 여기 아메이에서 나온 옵티미스트의 가습기는 이제 그런 게 안 나와가지고 전 좀 신기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게 미세 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 수분이기 때문에 세균이 타고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이게 그냥 이게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가습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노지했다가 이번에 좀 써보고 좀 공부해보면서 보니까 진짜로 이 건조한 환경 자체가 우리의 어떤 질병이랑도 연관이 정말 충분히 있다라는 걸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옵티미스트라고 지금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합성어거든요. 약간 옵티미스트라고 하니까 약간 좀 진짜 그 로봇 이름 같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도 처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멋있지 않아요? 옵티미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옵티멀이라고 하는 단어와 미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가 돼가지고 옵티미스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옵티멀은 최적의, 미스트는 이제 분무 해가지고 이제 최적의 분무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리더님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뭐 코나 목이 따갑거나 피부가 이제 당기는 느낌이 있거나 이제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다들? 그렇죠. 보통 겨울철에 많이 이제 그런 건조함을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환경이 오래되면은 이게 코골이나 인후통, 심지어 면역력까지 저하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건조한 공기가 단순히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몸의 방어막이 약해지는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습도 관리가 공기 관리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습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호흡기 보호를 해주는 건데 집안의 습도가 30% 이하일 때 이제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이나 피부 트러블이 2배 이상이나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적정 습도 관리가
이제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되는데 호흡기 질환 환자한테는 55에서 60% 정도 권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 이거 좀 신기했는데 수면 도움에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서 수면을 했을 때는 입이 이제 벌어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코골이가 이제 악화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코와 목 안쪽에 점막이 굉장히 촉촉해야 되는데 이게 건조하거나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이제 붓거나 이게 막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조금 진짜 필요한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건강 증발의 적신호가 이제 습도가 낮아질수록 우리의 몸 신체에 이제 적신호가 나타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40에서 60% 정도가 최적의 습도이고 이게 30%만 내려가도 피부랑 눈 건조해지고 20%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피로감도 느끼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0%까지 또 내려가게 되면은 호흡기까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수면의 질 또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습기의 작동 원리를 좀 알아보면은 가습기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가습기는 이렇게 뿌옇게 연기처럼 나오는 게 그냥 가습기라고 단면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방법은 맞아요. 그렇게 해서 물이 미세한 입자나 수증기로 변환되어서 공기 중으로 방출하는 그래서 습도를 높이는 제품인데 이제 이 가습기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초음파식, 가열식, 기화식이 있고 각 방식마다 이제 고유한 작동 원리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 가습기는 물통이 존재하고 이제 가습 장치가 있고요. 그렇죠? 송풍 시스템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초음파식 가습기는 이제 초음파 그 되게 미세한 진동으로 이 물의 입자를 분해해서 이제 안개처럼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가습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그런 가습기가 보통 다 초음파식 가습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열식은 이제 물을 끓여서 이제 뜨겁게 증발하게 되면은 그 수증기가 이제 가습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증기가 발생하는 제품인 거고, 이제 기화식, 마지막으로 기화식 가습기는 이 물의 필터라고 하는 이 필터가 적셔진 상태로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원리로 이제 수분을 공급하는 이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소비자들이 가습기 사용을 좀 꺼려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사실 가습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뭐 청정기처럼 이렇게 필터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막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 가습기는 우리가 진짜 좀 신경을 써서 써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위생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번식된 오염된 것들이 밖으로 증발이 되면은 그게 우리가 호흡기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또 우리 몸 또한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 청소 관리 부분. 이 어떤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부담도 있고 그리고 이게 가습기는 우리가 적절 그 습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런 기능이 없으면은 이 습도 자체가 굉장히 가습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 환경에 곰팡이나 냄새가 또 주변에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습 우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잊지 못할 어떤 그런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피해를 많이 낳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불안감 등이 이제 우리가 사용을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세균 걱정 없고 이제 어떤 이런 축축한 걱정 없고 그리고 세척도 좀 걱정 없는 가습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좀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아메이 옵티미스트가 출시가 됐죠. 그래서 이 소개 영상을 한번 보고 이어서 할게요. 세균 걱정 없이, 축축 걱정 없이, 세척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가습기는 없을까?
그래서 옵티미스트가 세균 걱정 없는 안심가습을 완성했습니다. 물방울 입자는 세균이 올라탈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작고 가벼워서 세균이 올라탈 수 없습니다. 265나노미터 UVC LED가 내부 살균 및 공기 중 부유 세균을 99%까지 저감시킵니다. 세척이 편리한 분리형 구조, 최적의 수조 사이즈, 내부 건조를 위한 필터 자동 송풍 모드까지 안심에 안심을 더하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소개를 보면은 일단은 아메이 옵티미스트 제품은 기화식 가습기예요. 그래서 이 기화식 제품이 어떤 원리로 이제 작동을 하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빨랫감을 건조하면은 그게 이제 마르면서 그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마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마른 상태에서 말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입자를 볼 수는 없죠. 그런 식으로 이 빠른 말랫감을 가지고 이제 이 수분이 바람에 의해서 퍼지는 방식을 기화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수증기가 막 올라가는 그런 가습기는 그 주변에 되게 흥건하게 축축하게 좀 물기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기화식 가습은 그런 걱정이 없고 굉장히 입자도 작기 때문에 굉장히 좀 뽀송뽀송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노 0.2 나노미터의 어떤 입자가 크기가 수분 자체가 우리가 세균도 눈에 볼 수가 없는데 이 세균이 지금 1000 나노미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1000 나노미터보다도 5000배나 작은 0.2 나노미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균이 이 물에 올라탈 수가 없을 정도로 작아서 그 물에 어떤 곰팡이나 바이러스 그 세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날아가는 수증기에 탈 수가 없어서 우리가 흡입하는 그런 가습 공기에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가습 분사구 세균 측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생물이 불검출이 됐다라고 해서 하는 이제 이야기고요. 요거 물속에 있는 먹물이 함께 분사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더 너무 중요한 거는 이 UVC LED라고 하는 우리 정수기 제품에도 있죠. 이 파장이 이 한 번 더 이제 그쵸? 미세의 수분 입자도 있지만 이 UVC 램프로 한 번 더 이제 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한 그런 박테리아나 그런 미세 세균들 자체도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제 좀 이렇게 없앨 수 있다. 살균 효과가 있다. 심지어 그 바람을 일으키는 팬이라든지 그 안에 필터라든지 수조까지도 이게 다 쏘아지기 때문에 조사가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세균이 다 저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부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 부유물도 다 99%다 저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척 부분이 있어서 이 옵티미스트는 분리가 다 돼요. 그래서 저 팬부터 필터라든지 저 수조 사이즈도 그렇고 다 저렇게 분리가 쉽게 되기 때문에 다 세척이 가능하고 저 필터는 섬유 소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거는 세탁기에 단독으로 헹굼이나 탈수만 기능 이제 가능한 거고, 뭐 세제를 사용하면 안 되고, 건조기 또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5리터의 어떤 저 수조 사이즈가 굉장히 최적의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가습기를 취침 때 사용을 하는데, 이게 12시간을 지속할 수 있고, 1단을 사용했을 때, 2단을 사용했을 때는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취침대에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하고, 이 수조 사이즈가 되게 중요한 게, 이게 크다라고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물고임이나 그 세균 자체가 번식이 쉽게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물을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타사 어떤 제품들은 이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안에 그 옵티미스트 수소 사이즈는 2.5리터라고 하는 그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 세균은 우리가 처음에 물을 넣어서 사용했을 때,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은 25배나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을 때는 138배나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확 증가를 해요. 그래서 세균은 굉장히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수소 사이즈는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한 몫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딱 두 모델을 가져왔어요. 지금 시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두 모델을 좀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용량 자체가 굉장히 크죠. 위에 거는 5리터나 되고, 아래 거는 10리터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제품 모두 다 UVC 그 LED가 없는 제품들이에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메이크 옵티미스트 자체가 굉장히 좀 독보적인 제품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본의 어떤 되게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굉장한데요. 소음 자체도 저소음 모드이고, 이 23dB라는 소음, 이 소리 측정은 낙엽이 좀 이렇게 날리는 정도의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굉장히 작은 저소음이고, 그리고 이 팬이 돌아가는데 이게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뚜껑을 열었을 때 계속 돌아가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팬이 멈춘다라고 합니다. 그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습도를 자동적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과습이 되지도 않고, 그쵸? 내가 어떤 측정을 그 습도의 기능을 해놓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조절 가능한 뭐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에어컨들 보면은 에어컨을 끄면은 우리가 에어컨이 바로 꺼지지가 않고 약간 바람이 나오다가 꺼지잖아요. 이제 그게 안에 있는 습기를 다 배출하고 나서 그 기기가 꺼지는 건데 이 옵티미스트도 이제 그런 송풍 모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끄고 나서 끄고 나서래. 계속 작동을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켜놓고 자면은 그냥 딱 꺼지는 게 아니라 송풍 모드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안에서 그런 곰팡이라든지 세균 자체도 계속해서 그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LED도 같이 켜지거든요. 음. 그 모드도 같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월 4일 날 다음 주죠.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옵티미스트가 출시를 하는데, 프로모션으로 이제 본품이랑 이제 아까 그 필터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필터가 따로 이제 5만 원 정도 상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제품을 추가로 이제 더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되게 좋은 프로모션이 있고요. 어,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정말 이 옵티미스트라고 하는 제품이 제가 이렇게 써보면서 정말 공기청정기에도 너무 제가 감동이 컸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옵티미스트를 같이 쓰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이 정말 공기 자체가 공기 질의 어떤 개선도 되지만 플러스로 되게 촉촉한 공기를 좀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옵티미스트가 저는 처음에는 가습기라는 제품이 좀 이렇게 별로 안일하게 생각은 했지만 아메이가 또 개발한 제품 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조금 더 감동이라든지 제가 어떤 이런 느꼈던 부분이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옵티미스트 다들 쓰셔야겠죠? 어떠세요? 진짜 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저는 겨울철만 되면 코가 말라서 코피가 자주 나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겨울만 되면 피카츄가 됩니다. 전기를 쏟고 다녀요. 누구든 만나면은 저랑 뭐 직접 손을 안 닿아도 제가 무언가를 건너드렸을 때 그 건네 받은 걸로 인해서 전동기를 맞으시거든요. 그 정도로 조금 좀 건조가 있는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뉴트릴라이트를 먹고 그 아티스틸 화장품을 쓰고 하더라도 이제 바깥에서 계속 활동하는 게 많다 보니까 계속 난방기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저한테 정전기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쓰고 집에서 쓰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는 정전기가 안 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회사에다 빨리 갖다 놓을까. 회사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회사 내 자리 옆에다가 하나 살짝 놓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그 이승민 리더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타사 제품들은 수조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우리 수조는 딱 부지런하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딱 수조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자기 전에 수조를 한번 닦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을 채워서 넣을 수 있는 최적이 2.5리터 구조예요. 근데 저도 이걸 왜 2.5리터로 만들었을까? 계속 물 넣기 번거롭지 않을까? 약간 이 고민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왜 밥 먹고 난 다음에 컵에다가 물잔에다가 물 조금 남겨놓고서는 하룻밤 지나고 나면 물때 끼잖아요. 그거 아무리 UVC로 한다고 해도 그게 다 괜찮을까?
이 고민을 제가 이번에 이 2.5리터 수조를 딱 보면서 그걸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준 이 가습기 건강하게 쓸 수 있게끔 정말 체계적으로 설계한 아메이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도 이 추워지는 겨울에 한번 이 좋은 제품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제 꿈을 지켜주시고 슈퍼를 바꿔주시는 우리 멋진 스폰서님 모시고선 랩업을 드릴 건데요. 진짜 우리 스폰서님 언제나 봐도 멋있고 우리의 꿈을 응원해주시는 스폰서님이시잖아요. 앞에 두 리더님이 되게 멋있게 해주신 것처럼 더 멋지고 저희한테 또 10월의 마지막 잘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실 말씀, 귀한 말씀 들려주실 우리 스폰서님을 위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더 큰 별박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리더님들 한 분 한 분 강의 들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리더님들이 이 비즈니스에 진심이시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오늘 리더님들 아침부터 미팅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 저녁 미팅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우리 나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네, 우리 리더님들 너무너무 대단하시고요. 제가 잠시 음,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님들 잘 보이시죠? 네. 오늘 리더님들하고 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주제는 지금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한 방향을 잡아서 간다라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더 방향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요. 예전에는 변화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변화가 너무 빨라졌어요. 어떻게 바뀔지 하루하루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빨라졌고, 그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방향성을 알고 뭔가 그 방향을 따라갈 수만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에요. 리더님들 이 책 많이들 보시나요? 저도 그냥 매해마다 그냥 루틴처럼 보는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원래 매년 사다가 이제 도서관에서 봐요. 트렌드 한번 딱 보면, 앞에 보면 이제 뒤에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서관에서 보는 책으로 저는 정해버렸는데, 이 책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매번. 근데 이 책에서 이번에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얘기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Human in the Loop예요. 이건 뭐냐면 AI 시대에도 인간의 판단이나 감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인간의 판단과 감성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필코노미라는 말은 뭐냐면 feel, 말 그대로 feel이에요. 이코노미와 feel의 합성인데 감정을 움직이는 경험이나 공감 중심의 소비가 확산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좋아하는 제품을 그냥 뭐, 다른 것보다 그냥 트렌드에 맞춰서 샀어요. 근데 지금은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공감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로 클릭이라는 건데, 클릭 없이 자동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이거 리더님들 경험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이 이상하게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뭔가 핸드폰에서 내가 검색을 한 적이 없는데 맞춤 광고가 내가 얘기했던 게 막 나와요. 저도 얼마 전에 어느 여행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 광고에 그 여행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근데 이번에, 오늘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이게 어제 나오는 건지 오늘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어떤 뉴스가 나면 챗 GPT가 이제 검색창 없이, 검색을 하는 창도 없이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검색창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클릭 없이 자동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다음, 레디코어라는 건데, 이 레디코어는 뭐냐면, 언제든 활용 가능한 준비된 핵심 역량이나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 내가 쓸 수 있는, 언제든 활용이 가능한 것들, 이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다음, AX 조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AI하고 사람이 협업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조직이 이제 나온대요. 전에 저는 그 지오셉 대표님이 챗 GPT를 사용하면서 지금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살짝 주셨을 때,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AX 조직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픽셀 라이프예요. 픽셀 라이프. 픽셀은 뭐냐면 아주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데요. 현실과 디지털이 융합된 생활 방식을 이제 픽셀 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디지털이 이제 막 묘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프라이스 디코딩이라는 이제 키워드인데, 단순하게 이런 가격, 그러니까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가격 속에 가치를 분석한 다음 소비를 한대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싸면 샀어요. 뭐 우리 대형마트 생겼을 때 왜 갔나요? 가격이 저렴해서 갔거든요. 근데 막 연필 한 자루가 필요했는데 12개를 사와야 되는, 한 박스를 사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속에 있는 가치가 어떤지를 본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건강진흥 HQ.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와닿거든요. 지금 아메이의 흐름 아닐까요? 건강관리 능력이 경쟁력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HQ. 예전에는 우리가 IQ가 중요했고, EQ가 중요했고, 막 이런 얘기들 나왔잖아요. 이제는 건강지수예요. 건강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고, 다음은 이제 1.5가구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1인 가구 시대, 1인 가구 시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집도 1.5가구 시대라는 어떤 1인 가구 또는 뭐 다가구 사이에 유연한 생활 형태가 이제 앞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가족하고 지금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1인 생활했다가 가족이랑 합쳤다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유연하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어떤 거냐면 약간 공유 주거라고 할까요? 이 책에서 이제 공유 주거라는 표현도 하고 룸메이트 같은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1.5가구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 저는 앞으로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공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앞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근본이즘이라는 키워드인데 저 이거 너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근본이즘은요, 본질적이고 어떤 근원적인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직하고 품질이 좋고 지속 가능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재조명을 받는 트렌드가 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리더님들하고 이 키워드를 단순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키워드를 통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결국 사람이 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책에 많은 흐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는구나. AI 시대이지만 인간 중심의 아메이 비즈니스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는 또 이야기들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요, AI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예요. 요즘엔 세상이 엄청 빨라지지 않았어요? AI가 글을 쓰고, 뭐 영상도 만들고, 막 고객에 대한 것도 막 분석도 하고 막 그래요. 그쵸? 우리가 많은 정보들, 요즘에 뭐 이렇게 SNS 이런 데 보면 영상 자료가 사람처럼 보이는데 AI가 만든 그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생각 좀 저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AI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기술이 커질수록 인간의 온기가 더 귀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어떤 한 리더님하고 이제 미팅이 끝나고서 제가 이제 마지막 끝날 때 모든 리더님하고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마쳤는데 어떤 리더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손 하이파이브를 딱 하니까 손이 너무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느꼈어요.
이 따뜻한 온기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딱 느끼면서 오늘 스피치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정말 우리한테 편리함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건 정말 사람이었구나. AI는 빠르고 정확한 것을 갖고 있지만 따뜻한 마음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그런 챗 GPT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따뜻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하고 이제 검색을 뭐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보다 더 다정하게 얘기해 주네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움직였던 건 엄청난 기술이 아니라 공감과 진심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기술도 공감이 돼야지 그게 혁신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움직여지는 건 공감하고 진심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메이 비즈니스의 본질 자체가 저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우리가 리더님들 서로서로 뭐 파트너와 스폰서님과 나누는 어떤 대화 한마디,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막 시스템에 있는 어떤 내용들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놓치면 비즈니스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AI는 분석하고 사람은 이해한다라는 제목인데, AI는 고객의 데이터나 뭐 우리들의 어떤 막 그런 정보들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소비자들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AI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는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이 웰리스 랩이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거기서 분석을 해줍니다. 아마 정보들 지금 받아보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점수도 나오고, 노화 속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다 나와요. 거기에 대한 그 데이터는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소비자에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대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추천 제품을 말해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따뜻하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의 진짜 경쟁력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리더님들과 함께 찍었던 매달 찍는 사진이죠. 이번 주에도 또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또 젊은 리더님이 오시고 류지민 리더님이 오시는데 거기도 2세 사업자세요. 이번에 새로 오시는 또 초청되는 우리 게스트분의 스피치를 또 들으시려면 일찍 많이 초대해서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고, 아메이는요, 단순한 유통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메이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유통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중심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예요. 아메이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1순위의 어떤 계층이 뭐냐면 소비자더라고, 소비자. 글로벌 아메이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딱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소비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비자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AI 시대일수록 관계, 스토리,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에이비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멋진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들이 앞으로도 AI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리더님들이시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리더님들을 위해서 제가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험과 감정이 곧 설득이다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리더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뭐 애용자잖아요. 로얄 바이어이기 때문에 아메이에서 제공한 제품 신뢰를 갖고 씁니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의 우리 소비자들이나 뭐 아메이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단순히 좋은 제품을 찾지 않아요. 그 제품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얻을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 스토리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메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언니가 좋아서 제품을 쓰는 거지.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내가 당신이 좋아서 제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정말 설득력 있게 아메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판매를 하는 판매자가 아니라 감정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저는 이런 표현 쓰고 싶습니다. 이야기 전도사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이 아메이의 가치, 또 나의 가치, 나의 비전을 정말 멋진 스토리텔링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면, 그 단순한 나는 전달한 이 치약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감동이 될 수 있게끔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메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다음 딱 이 단어가 아메이라는 단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건강, 진심, 신뢰. 이게 저는 아메이라는 단어와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저는 이 단어 안에 우리 농장만 봐도 이 단어가 다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농장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광고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는요, 각 지역에 맞는 제품을 스스로 키워내는 농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농장을 직접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정말 우리의 정말 소중한 그 제품들을 이 가치를 담아서 정말 키워내고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년도의 트렌드에 건강지능 HQ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근본이즘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건강과 진정성을 중심으로 보고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뉴트럴라이트의 철학, 그리고 자연에서 온 이 씨앗부터 만들어낸 그 원료들, 그리고 우리의 진심들, 우리 리더님들의 진심들을 만나면 단순한 영양제 같은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리더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저는 이 가치를 지켜내는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기술보다 사람이고요. 효율보다 진정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변화는 앞으로도 진짜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진짜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변하지 않는 단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가치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리더님들이 갖고 계시는 정말 그 멋진 가치, 그 가치는요, 절대 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가치를 지켜내셨으면 좋겠고요. 아메이 비즈니스의 본질은요, 우리가 잘 판매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성장과 관계의 확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리더님들의 큰 성장과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제가 요 제목이 안 바뀌었네요. 결국에는요, 답이 있어요. 뭐에 있냐면, 사람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뜻함. 이게 진심을 전하는 일은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 AI가 많은 판단을 내려주고 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내 진심을 AI가 대체해서 전해주지 못할 거예요. 우리 리더님들의 미소들, 표정 하나하나, 그런 스토리들, 마음들, 저는 그게 모여서 우리 비즈니스의 또 멋진 비전, 또 세상을 바꾸는 멋진 힘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답은 사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저는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매번 이렇게 미팅할 때마다 저희에게 뜨겁게 응원해 주시고 뜨거운 관심 보여주시는 우리 박영수 스폰서님께 마지막으로 더 큰 별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더님들 오늘 미팅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진짜 신제품부터 해가지고 따뜻한 우리 스포너님 말씀까지 진짜 꽉 차 있는 미팅이었던 것 같은데요. 스포너님 말씀 듣다 보니까 딱 그 문구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AI를 쓰는 거지 AI가 사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딱 그 말이 생각 들면서 아 진짜 사람이 할 일은 있고 그 사람이 할 일을 아메이가 너무나도 잘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진짜 관계식으로 우리가 좋은 그 이야기 전도사가 돼서 이 좋은 제품들 본사에서 열심히 만들어 주잖아요. 이 만들어 주는 거를 내 스토리와 내가 감동과 그리고 내 경험을 쌓아가지고 잘 이야기 전도사를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팅 너무나도 뜨겁게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광고 몇 가지가 있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10월 때 프로모션, 진짜 위너스에서 큰 프로모션 있는 거 아시죠?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W 패키지. 아직 마지막 한 주 남아 있어요. W 패키지에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10월 마지막까지 힘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스폰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가오는 토요일이에요. 11월 때 토요일 아니고 다가오는 토요일입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리더님들. 그래서 이 토요일 날 1일 세미나 때 그 우리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박용수 스폰서님과 같이 이제 사회보셨던 영 리더님 아시죠? 류지민 리더님 오실 거니까 20대가 하시는 그리고 2세 사업자가 하고 있는 이 영한 느낌 그리고 그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사회 보실 때 느낌 받으셨죠? 되게 에너지 팍팍이신 거.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니까 꼭 오셔가지고 일찍 오셔서 이 에너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증샷 찍을까요? 제가 찍겠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가 3장이어서 3장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어디에 누가 계실지 모르셔가지고 계속 포즈 취하고 계셔주세요. 하나, 둘, 셋.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오늘 리더님들 받으신 이 열정 카톡방에서 리뷰 올려주시고 열정 마무리까지 남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정 가득하게 미팅 참석해주신 리더님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시간 마무리 열심히 하시고 토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